여러분 안녕하세요. 통계학 입문 시간입니다. 제가 공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이제 수요일 수업인데 5월 6일 수요일 수업인데 여러 가지 기기 사정이 좀 생겨가지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전에 녹화한 거를 녹음한 거를 살리고 싶어서 이제 다시 녹음하기가 싫어가지고 이제 살리고 싶어서 좀 잘 고쳐보려고 하다가 결국 살리지도 못하고 시간만 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새로 수업을 시작을 하는데 수업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중간고사를 일주일 정도 이제 본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는 이제 휴관 기간이니까 그러면 지난주 수요일하고 이제 지난 수요일하고 이렇게 이틀 동안 중간고사 휴강으로 생각하고 다음 주 월요일 수업부터 다시 나갈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사실 온라인 수업인데 뭐 크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며 가볍게 들으면 되죠. 거기다가 통계학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대면 수업이었을 때 항상 강조를 하는데 이제 저도 통계학과 출신이 아니에요. 저 수학과 출신인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보니 이제 전공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통계적 지식이 있으면 굉장히 하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더 배우면 더 좋으니까 사실은 우리 다 등록금 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기기 사정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이제 늦었지만 이제 수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7장 하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냥 제 입장에서 시간이 지나서 7장에서 무엇을 공부를 하는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잠깐 한 5분만 리뷰를 할게요. 우리 이제 뭐 하고 있었냐면 이제 이제 모집단이 있는데 이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모집단이라는 것은 신이 주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디파인하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정하기 나름인 그런 집단이죠. 어쨌든 그 모집단에 대한 어떤 특성을 모를 때 우리가 이제 표본을 뽑아서 걔를 이해를 하고 싶은데 이제 너무 엉뚱한 데서 표본을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 그 챕터까지는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확률 변수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각각의 확률 변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모집단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집단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표본을 뽑을 만반의 준비가 다 된 거죠. 그래서 이제 7장에서는 표본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장이 지나면 이제 추정과 검정으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통계에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이제 7장은 표본을 뽑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수업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한 것 같은데 표본 조사론이라고 해서 거의 한 학기 동안 배워야 되는 표본을 뽑는 것에 대한 굉장히 방대한 이론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7장에서 가볍게 공부를 하니까 내용은 굉장히 압축적이고 굉장히 간단하게 배우는 거죠. 근데 이제 7장에서는 사실은 표본 추출을 하는 내용보다는 표집 분포 때문에 생기는 중요한 정리인 확률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리인 중심극한 정리가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극한 정리를 들어갈 뻔 하다가 못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7장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배운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표본을 뽑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전수조사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표본만 뽑는 표본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중재, 인터벤션이 들어가서 우리가 확률적인 어떤 실험을 해보는 이제 실험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수조사는 뭐 인구 센서스 같은 거고요. 표본조사는 뭐 우리가 하는 그런 표본조사죠. 그다음에 실험이라는 거는 임상시험처럼 그 약을 먹인 군, 그러니까는 시험약을 먹인 군대 대조군이라고 해서 뭐 위약을 먹인 군이나 혹은 지금 잘 듣는 약을 먹인 군을 비교를 해서 우리 신약이 훨씬 더 우월하다 이런 것을 보이는 것은 이제 무조건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 군에 대해서는 뭐 신약을 먹이고 이 군에 대해서는 대조약을 먹인다 이런 것을 이제 중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실험하는 사람의 어떤 그 중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실험이라고 부르고요. 특히 용어는 이제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될 것은 사람이 들어가면 실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시험이라는 말을 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할 때 우리가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포함돼야 되는 사항은 뭐 우리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선거 때 발표된 그 여론조사를 잘 떠올려 보면은 알 수 있겠지만 모집단의 정의, 전국 성인 남녀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조사 방법. 모집단의 정의는 이제 그 유권자가 모집단이죠. 그다음에 조사 방법, 그다음에 표본 추출 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 기간, 신뢰 수준, 유의 수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신뢰 수준과 유의 수준은 아직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이어서 잘 몰라요. 자, 그다음에 표본을 뽑으면 어떤 그 에러가 발생을 하냐면은 모집단은 굉장히 큰데 표본은 조그맣게 뽑기 때문에 표집 오차라는 것이 벌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표본 조사를 할 때 전수 조사하고 표본 조사를 하는 것의 장단점은 상식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우리가 표본을 뽑을 때 모집단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으면은 표본을 뽑을 때 특별하게 나는 여기서만 많이 뽑겠어 이렇게 하지 말고 확률 추출이라고 해서 이제 무작위로 추출을 해야 되는데 그 이론적인 배경은 뭐냐면 원래 모집단 자체가 확률에 의해서 임의로 무작위로 되는 대로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표본을 뽑을 때도 어떻게 뽑아야 되냐면은 확률에 의해서 추출하는 확률 표본 추출을 해야 되는데 확률 표본 추출이라는 것은 뭐 별것이 아니고 내가 샘플을 이 모집단에서 내가 샘플을 뽑을 때 모집단에 들어가 있는 모든 원소들이 표본으로 뽑힐 확률이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대면 수업인데 8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눈 마주치면 질문을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모든 학생들이 눈을 내려까는 이유는 자기가 걸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비확률 표본 추출하고 확률 표본 추출 중에서 뭐가 어렵냐면 확률 표본 추출이 어렵고요. 확률 표본 추출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이제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 임의 추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모집단이 어떻게 생겼냐면 모집단이 라지 N으로 생겼어요. 그 다음에 표본 집단이 어떻게 생겼냐면 스몰 N으로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크기가 라지 N인 모집단에서 N개의 표본을 뽑아가지고 걔를 줄 세울 거는 아니잖아요. 줄 세울 건 아니니까 얘는 라지 N개 중에 스몰 N개를 뽑는 컨비네이션이죠. 조합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만큼의 개수가 뽑힌 거예요. 표본으로. 그러면은 이 표본들 각자가 모두 자기가 뽑힐 확률은 모두 다 확률을 부여받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80명이면 80분의 1의 확률로 자기도 뽑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확률은 n 컨비네이션 스몰 n 분의 1 이렇게 이제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뭐 예를 들어 주머니에서 뭐 공을 꺼낸다던가 이런 일을 할 때 비복원 추출을 하면 언젠가는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모집단은 유한 모집단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복원 추출을 하면 계속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 뺐다가 하니까 무한 모집단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뭐 비복원 추출일 때 유한 모집단이고 복원 추출일 때 무한 모집단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싶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는 이제 또 잘 설명을 들으면 알 수가 있는 설명을 지난 시간에 열심히 했었으니까 알 수가 있는데 그때 들었던 얘가 뭐 얘 7.1, 뭐 7.2 이런 얘들이 좀 중요하다. 나중에 조금 쓰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표본의 분포 말고요. 표집된 분포에 표본 분포하고 표집 분포는 되게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제 표본 분포라는 거는 모집단이 이렇게 있었을 때 표본을 뽑으면은 표본에 대한 분포가 이렇게 한 번 뽑은 표본에 대한 분포가 존재를 할 거잖아요. 걔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표본 분포라고 불러요. 근데 표집 분포는 표집 분포의 정의가 무엇이냐면은 표본 분포는 표본 자체의 분포거든요. 근데 표집 분포,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통계량의 분포예요. 근데 이제 통계량의 분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리뷰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중요한 문제니까요. 모집단이 이렇게 있었을 때 통계량이라는 거는 표본에서 뭘 계산하면은 통계량이라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모집단에서 모평균이 궁금한데 그래서 이 표본 집단에서 표본 평균을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표본 평균은 통계량이 되는 건데 통계량을 한 번 계산했다고 해서 걔가 분포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표본 평균이 분포식이나 생기려면은 표본을 몇 개나 뽑아야 되냐면 굉장히 많이 뽑아야 되겠죠. 물론 이렇게 겹치게도 뽑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표본 평균, 여기서도 다 표본 평균이 있을 때 비로소 그 표본 평균들의 분포가 존재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표집 분포,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유한 모집단 내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비보건 추출을 한 거죠. 유한 모집단이었을 때 그 표본 평균을 생각을 했을 때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모평균하고 똑같았는데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한 모집단일 때도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뭐하고는 모평균하고 같았는데 표본 분산의 기대값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시그마의 제곱하고 이그젝트리 똑같으려면은 똑같은 집단이어야 되겠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집단이 이렇게 있으면은 표본을 뽑으면 어떻게 생겼냐면 모집단이 이렇게 있으면 표본을 뽑으면 어떻게 생겼냐면은 표본을 뽑는다는 것 자체가 막 확률적으로 확률 표본 추출을 하는데 모집단이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디서 표본이 많이 뽑힐 가능성이냐면 여기서 많이 뽑혀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떠냐면은 더 적게 뽑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본을 뽑으면은 사실은 흩어진 정도는 여기서 더 많이 뽑히고 여기서는 덜 뽑히니까 모집단보다 덜 뽑히니까 확률적으로는 시그마의 제곱하고 같은 것이 아니라 시그마의 제곱보다 뾰족하게 뽑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한 모집단일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뾰족하게 뽑히냐면 라지 n-1에 라지 n-n만 이 정도의 차이를 가지면서 뾰족하게 뽑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무한 모집단이 되면은 결국 모집단의 그 수인 라지 n하고 샘플의 수인 스몰 n을 생각을 했을 때 유한 모집단 말고 무한 모집단이라는 뜻은 라지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거잖아요. 이걸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라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서로 같으니까 1로 수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유한 모집단인 경우에 우리가 모 평균의 기대값과 분산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했었다면은 무한 모집단이었을 때 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전히 무한 모집단의 평균의 기대값은 모평균하고 같지만 유한 모집단은 여기가 1로 가면서 유한 모집단이었을 때 제가 1로 가면서 무한 모집단의 분산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이거 좀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해두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표본은 어떻게 뽑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확률 표본 추출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모집단 신이 세상을 만들 때 확률적으로 되는 대로 임의로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확률 표본 추출을 하면 좋은데 확률 표본 추출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로 단순 확률 추출법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모집단이 있었을 때 거기서 이제 되는 대로 확률 표본 추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체 원소가 자기가 뽑힐 확률을 이만큼 두고 뽑으면은 걔가 무엇이냐면은 단순 확률 추출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떤 모집단은 굉장히 특이한 서로 이질적인 집단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뽑았는데 예를 들어 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모여 있는데 뽑았는데 우연히 확률 추출을 했더니 50대에서 굉장히 많이 뽑혔어. 이러면 이런 일도 우연히 벌어질 수 있잖아요. 따라서 여기에서 골고루 많이 뽑히게 하는 방법은 층화 추출하고 스트라타로 뽑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클러스트로 뽑는 집락 추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층화 추출하고 집락 추출의 차이는 모두 다 서로 다른 어떤 스트라타나 혹은 클러스터에서 단순 확률 추출을 하는 거지만 층화 추출은 10대, 20대, 30대, 40대, 청년층, 장년층, 중년층, 노년층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임의로 나눌 수 있다면 클러스터 샘플링이라는 거는 그 클러스터를 내가 임의로 만들 수가 없어. 서대문구, 동대문구, 뭐 서초구, 강남구, 뭐 무슨 구가 있습니까? 뭐 기억 뭐 이렇게 중구, 종로구 이렇게 있는 것
치 내가 건드릴 수 없는 것을 이제 우리가 클러스터 샘플링이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계통 추출법이 있는데 계통 추출법은 예를 들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굉장히 앞쪽에서 많이 뽑히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5명 이거 이제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계통 추출법은 수식을 써서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의미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 너무 앞쪽에서 확 뽑히는 거가 싫으면은 5명을 묶고 그 중에서 이제 뭐 3번째를 계속 이렇게 그 구간에서 이제 3번째를 계속 표본 추출을 한다던가 이런 것이 이제 계통 추출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걔네들 차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고요. 표본 조사 절차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했으니까 잘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표본 조사 절차는 뭐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예를 들어 뭐 표집 틀이라던가 무슨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힘든 거지 학생들한테는. 그래서 뭐 그렇죠. 뭐 별로 힘든 건 아닌데 어쨌든 힘들어 해서 그 조선왕조실록에서 저기 그 왕족의 평균 수명을 그 찾아내는 거 표본 조사하는 것에 대해 빗대서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또 녹음을 하려니까 또 당황을 하고 막 이러네요. 이번 학기는 한 학기 다 사이버 강의여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종이 출석부에서 출석을 불렀거든요. 시간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제 잠깐 딴 얘기 하려고 하니까 들을 사람은 빨리 건너뛰어도 되고 2배속으로 들어도 돼요. 옛날에 출석부로 불렀을 때는 적어도 뭐 그때 이제 전공 과목을 많이 썼으니까 적어도 얼굴하고 이름을 매치할 수 있었어요, 학생들을. 근데 그 다음에 전자출결로 바뀌고 나니까 이제 학생의 이름을 부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은 아는 상태인데 이름을 몰라. 그런 상태였거든요. 이제 완전한 비대면 수업이어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우리가 서로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서로 배우네요. 자, 그래서 참 이렇게 이 시기가 지남에 따라 이렇게 점점 이게 좋아지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거 이제 다시 또 녹음을 하려니까 굉장히 싫지만 뭐 하죠. 이제 표본 분포하고 표집 분포는 다른 것이다. 이제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했고요.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사실은 무슨 분포한테 관심이 있느냐면요, 표집 분포한테 관심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부터 중심극한 정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중심극한 정리에 비해서 너무 간단한 대수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아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아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냐면 원래 이제 제대로 원래 이거를 이제 배우는 것처럼 배우려면 확률론에 입각한 수리통계적으로 증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심극한 정리를 증명할 때 콜로라리처럼 그러니까 렘마처럼 그 앞에 쓰이는 이제 예비 정리, 사전 정리 같은 그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중심극한 정리를 증명을 할 재료로서 라지 넘버스 시오리라 그래서 큰 수의 법칙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지는 않을 거고 우리는 수리통계 시간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공부를 하지는 않을 거고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면 예를 들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대수의 법칙은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안 다룰 수 없어서 대수의 법칙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말은 굉장히 어렵지만 별거는 아니고요. 그럼 조금 이따가 수식으로는 한번 볼 거고요. 별거는 아니고 모집단이 이렇게 있으면 또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모집단이 있었으면은 우리가 이제 표본을 뽑았을 거잖아요. 그러면 표본을 뽑아가지고 표본을 근데 어떻게 뽑냐면은 되는 대로 그러니까 뭐 다르게 뽑는 게 아니라 단순 임의 추출을 할 거예요. 단순 임의 추출을 해서 표본을 뽑았어.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 표본에서 뭘 구하냐면은 표본 평균을 구해. 그러면은 표본 평균 왜 구하겠어요? 모평균을 좀 유추해 보려고 뽑는 걸 거잖아요. 그런데 표본 평균을 계산을 했을 때 표본의 수가 모집단하고 굉장히 모집단에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표본 평균하고 모평균은 거의 같아진다. 이것이 대수의 법칙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단순 임의 추출한 표본 평균이
모평균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확률은 표본수가 커짐에 따라 점차 0으로 작아진다는 굉장히 어려운 돌아가는 이제 표현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이건 좀 중요하니까 1초 쉴까요? 주의가 환기됐습니까? 이제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근데 먼저 이 제목 표본 평균의 분포라는 이 제목이 언급해 주는 거는 표본의 평균이 분포식이나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모집단이 이렇게 있었어. 물론 처음에 모평균이 궁금했겠지. 그럼 표본을 뽑았어. 그러면 표본에는 표본 평균이 존재를 하겠지. 근데 이 표본을 한 번 뽑았으면 표본 평균은 존재할지언정 표본 평균의 분포는 안 존재해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분포라는 의미는 이미 표본을 어떻게 뽑았냐면 여러 번 뽑았다는 거를 내포하는 거죠. 자, 그래서 표본을 여러 번 뽑으면 그 표본 집단에 따라서 여러 번 뽑은 표본 집단에 따라서 평균값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분포가 생기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음과 같은 거예요. 모집단이 정규 모집단이에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야. 거기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거기서 단순 이미 추출했어. 그런 표본이 있어. 한 번만 뽑은 게 아니라 그런 표본을 여러 번 뽑았어요. 그런 표본을 여러 번 뽑으면 그때마다 표본 평균을 구해. 그러면 걔는 분포식이나 생겨. 그럼 분포는 그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표본 분포예요. 표집 분포예요. 표집 분포인 거지. 어떤 통계량한테 관심이 있냐면은 표본 평균한테 관심이 있는 표집 분포인 거죠. 그래서 지금 설명한 이야기를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지금 설명한 이야기 한번 볼까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정규 모집단에서 단순 이미 추출한 표본 평균의 분포는 표본의 개수와 상관없이 항상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거를 한번 식으로 써볼게요. 자, 표본 평균의 분포는 표본 평균이다. 그죠? 분포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분포가 누구냐면 정규 분포예요. 그러면 이 정규 분포 안에는 뭐가 들냐면 모수가 들어가야 될 거거든. 그런데 지난 시간에 뭐를 설명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는데 그 지난 시간에 좀 시간이 지나서 좀 전에 이 이야기 하려고 그 기나긴 리뷰를 했잖아요. 좀 전에 뭐를 얘기를 했었냐면은 뭐 잊어버렸겠지만 혹은 1.2배속으로 돌려서 보느라고 또 2배속으로 돌려서 듣느라고 이제 뭐 지나가 버렸겠지만 좀 전에 뭘 설명했냐면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모평균하고 같고 그죠? 그 다음에 무한 모집단일 때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n분의 시그마의 제곱하고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즉, 이 안에는 ordered n tupples로 누구가 들어가야 되는 평균과 분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누구의 평균과 분산이 들어가야 되냐면은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이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라고 기대값은 뭐라고 했냐면 뮤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설명한 이 이야기를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생겼냐면 요 식과 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볼까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설명한 것의 식은 좀 중요한 얘기고요. 요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모집단이 이제 우리가 이제 모집단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모집단이 뭐와 같으냐면은 예를 들어 모집단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라요. 원래 모집단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때 그래서 이제 모집단 어떻게 되면 모집단이 어떻게 되면 요렇게 생긴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따라요. 그러면 그 모집단에서 우리가 표본을 뽑아. 어떤 표본을 뽑냐면 이게 지금 잘 보이나요? 표본을 5개짜리 표본을 뽑아요. 그리고 또 표본을 30개짜리 표본을 뽑아요. 자, 이제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얘기를 할게. 모집단이 있고 표본을 5개짜리를 뽑고 30개짜리를 뽑은 거는
그 5개짜리 표본의 분포가 이렇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30개짜리 표본의 표본 분포가 이렇게 생겼다는 게 절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게 자, 우리 레드선 자, 우리 지금 이제 집중하도록 해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고 요것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돼. 자, 모집단이 이렇게 생겼는데 5개짜리 표본을 뽑았다. 30개짜리 표본을 뽑았다. 이 뜻을 이 그림으로 그린 게 아니라 5개짜리 표본을 되게 여러 번 뽑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5개짜리 표본을 되게 여러 번 뽑아가지고 그 표본을 뽑을 때마다 평균을 계산을 해봤더니 그 평균을 계산을 해서 점을 찍어봤더니 평균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원래 모집단의 모평균이 3이었고 모 분산이 1이었으면은 모평균은 지금 말을 잘못해. 표본 평균은 모평균하고 같아서 3이 되고 표본 분산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돼가지고 5분의 1이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은 모집단이 이렇게 있는데 모집단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모집단은 표본 평균은 3 분산은 1짜리로 그냥 예쁘게 잘 생겼어요. 여기서 표본을 n 이꼴 2개짜리 표본을 한 번만 뽑은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번 뽑았어요. 이렇게 여러 번 뽑아서 거기서 뭘 계산했냐면은 표본 평균을 계산을 했어. 표본 평균을 계산했더니 그래서 표본 평균을 점을 찍어봤더니 노멀 디스트리뷰션처럼 생겼고 그 다음에 평균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모평균하고 같고 분산은 어떻게 생겼냐면 n분의 시그마하고 같이 생겼더라. 이 얘기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세 번째 그림은 n이 30개라는 거는 30개짜리를 점을 찍은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상황은 모집단이 있는데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았어. 표본 안에 30개짜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표본 평균이 분포가 있으려면 여기서는 표본 평균 한 번만 나오자니까 여러 번 30개짜리 표본을 여러 세트 뽑은 거지. 여러 세트 뽑아가지고 각각 다 표본 평균을 계산을 해봤어. 표본 평균을 계산을 해봤더니 어떻게 생겼냐면 표본 평균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그 다음에 평균은 뮤하고 같은 3인데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뮤하고 같은 3인데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생겼냐면 n분의 시그마의 제곱으로 생기더라. 그래서 시그마의 제곱이 아까 1이었는데 지금 n을 30개를 뽑았으니까는 30분의 1의 분산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표본 평균에 우리가 관찰한 분포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분포냐면 모집단이 정규 분포일 때 이렇다는 거를 우리가 관찰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집단에 대해서 잘 몰라서 표본을 뽑는데 모집단이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는 알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배울 때 베르누이 분포는 이럴 때 베르누이 분포야. 바이노미알 분포는 이럴 때 바이노미알 분포야. 이런 식으로 배웠지만 우리가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웠냐면 대부분의 통계 데이터는 전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이런 그 두리뭉실한 설명으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모집단이 정규 모집 분포를 따르는지를 알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니까 굉장히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상태 이거는 굉장히 그 기초적인 내용이어서 내용을 잘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이제 그 가출 청소년 베르누이가 있었어. 그 베르누이 얘기했었죠. 옛날에 이제 한 3대에 걸쳐서 11명 정도의 유명한 수학자를 배출한 유명한 집안인데 그 집안 얘기 다 했었죠. 그래서 이제 너무 다 수학을 잘하고 옆집에 오일러도 살고 막 그래가지고 동네가 좋았나 봐요. 물이 좋았나 봐. 다 이게 극단적으로 하는 얘기야.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동영상은 이제 수업이 끝나면 다
비공개 계정으로 돌려야 되겠어요. 왜냐면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것이 소문나면 안 되니까 그냥 이해를 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근데 어느 베르누이 아버지가 이제 장사를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버셨는데 아들들이 자꾸 수학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짜증이 나셔가지고 한 명은 의사로 만들고 한 명은 법률가로 만들고 싶었는데 그 집 아들들은 수학이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서 난 수학 공부를 안 하는 집안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으니 가출을 하겠어요 막 이러면서 가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명은 어디 가가지고 이제 대학 교수가 돼서 그래도 먹고 살만 했는데 다른 한 명은 이제 그 정규직을 구하기가 힘들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낮에는 누구죠? 그 로피탈 자장네 집에서 가정교사로 일을 하고 밤에는 이제 그 도박장에서 이제 확률을 계산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옛날에는 그 도박장이 이제 뭐 커피집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테이블마다 이제 제가 뭐 보기보다 건전한 아주머니여서 한 번도 도박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고 사실 윷놀이도 해본 적이 없어서 맨날 그 글로만 배운 윷놀이와 글로만 배운 그 포커 확률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약간 나도 할 줄 모르는데 내가 이 확률 계산을 얘기를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 도박을 하시던 분들이 확률을 알고 싶을 때는 항상 여기 한 테이블에 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통계나 확률이라는 것은 1 더하기 1이 인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여러 번 해보면은 그렇게 2로 수렴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되게 많이는 있잖아. 모집단이 이럴 때 이렇게 샘플 사이즈를 키우면 되게 많이는 여러 명이 되게 많이 해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여러 번은 어떤 사람이 이제 되게 여러 번 해서 인사이트를 얻으려면은 그 사람이 똑똑해야 되기도 하고 또 되게 여러 번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베르누이는 그 도박장에서 일을 하면서 되게 굉장히 기본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똑똑하신 분이신데 그 똑똑하신 분이 이제 이 여러 번 해서 인사이트를 얻을 기회를 가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뭐 베르누이가 이런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게 됐지만 이 이론은 저기 누구죠? 그 가우스와 뭐 드무아브르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전개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 베르누이의 이런 인사이트가 조금 이렇게 저평가되는 이런 그 느낌은 있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초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률을 계속 계산을 했는데 다음과 같은 상황을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을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빨리빨리 보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볼 건데 이제 주사위가 있어요. 그러면 주사위라는 거는 이렇게 생겨서 1에서부터 6까지가 나올 확률이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1에서부터 6까지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로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얘네들의 평균을 계산해 보면 3.5고 이제 그냥 분산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2.91667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위라는 건 균등 분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주사위를 2개를 던져. 주사위를 2개를 던지고 그 다음에 그 2개를 던진 애들에 대해서 그 표본에 대해서 뭘 계산하냐면 평균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주사위를 2개를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을 해보면 뭐 주사위 2개 던지면 11, 12, 13 뭐 이러면서 66까지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올 거잖아요. 이제 이런 애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서 뭘 계산하냐면 평균을 계산해 봤어. 그럼 1도 나오고 1.5도 나오고 2도 나오고 막 이럴 거잖아요. 그런데 주사위의 표본의 평균의 분포를 보면 1은 좀 작고 3.5는 굉장히 많고 이런 모양을 이루더라는 거죠. 근데 이거 지금 디스크리트 버전이라서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우리가 굉장히 평소에 좋아하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모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걔네의 그러니까 평균의 기대값을 계산을 해봤더니 평균의 평균을 계산하는 식으로 계산해봤더니 3.5가 나와서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모평균하고 같다는 사실이 파악이 되었어요. 그런데 표본 분산을 계산을 해보면 표본 분산은 어떻게 생기냐면 지금 주사위 몇 개 가지고 한다 그랬어. 주사위 2개 가지고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표본 2개 가지고 던지고 표본 2개에 대해서 어떤 통계량을 계산했냐면 평균을 계산한 거잖아요. 근데 그 표본의 평균을 계산을 해봤더니
평균의 분산을 계산을 해봤더니 표본 평균의 분산을 계산을 해봤더니 어떻게 생겼냐면 1.45 블라블라가 나왔대요. 근데 이 1.45 블라블라는 사실은 지금 n이 2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아까 그 모 시그마의 제곱하고 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n분의 시그마의 제곱하고 같다는 사실을 인사이트를 얻은 거예요. 누가? 베르누이가 이제 초기에 이런 식으로 인사이트를 얻은 거예요. 와, 이상하다. 모 집단은 균등 분포인데 걔네를 두 개를 던져서 즉 표본을 두 개를 해가지고 평균을 냈더니 표본 평균의 분포는 이런 모양을 이루네.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그러면 표본을 5개짜리로 한번 만들어 볼까? 즉 주사위를 5개짜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 5개를 한번 던져볼까? 2개는 너무 작게 던져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쳐요. 그냥. 그래서 주사위를 5개를 던졌어요. 그럼 이제 이게 1111, 1111, 1111, 막 이러면서 너무 따져야 될 게 많으니까 그렇게 따지지 말고 남이 따져놓은 거 한번 봅시다. 따져놓으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표본 평균을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생겼냐? 잘못했어요. 표본들의 5개 던진 표본들의 평균을 계산을 해보면 평균의 11111 이거를 5로 나누면 1.0이겠지. 근데 11111 이거를 평균을 해보면 1.2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다 주사위 5개 던졌을 때 표본 평균은 5개 던진 주사위의 평균은 1.0, 1.2, 1.4, 1.6, 1.8 이거부터 6.0까지 이렇게 나오고 5개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의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확률들은 이렇게 생겼대요.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다 찍어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보다 더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가까워졌죠. 자, 그래서 평균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표본의 평균은 어디 있었냐면 뭐 1.0, 1.2 이렇게 있겠죠. 그것의 기대값.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을 낸 것처럼 계산을 하면 표본 평균의 기대값, 즉 표본 평균의 평균을 계산을 해보면은 모평균하고 여전히 같아요. 근데 모집단은 사실 지금 균등 분포인데 표본 평균의 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모평균하고 같네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지금 몇 개의 주사위를 던졌냐면 5개를 던진 거잖아요. 즉 표본 5개짜리잖아요. 5개를 뭘 했냐면은 던져가지고 평균을 낸 거잖아요. 근데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5분의 아까 시그마의 제곱하고 똑같아요. 즉 n분의 시그마의 제곱하고 여전히 똑같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와, 이거 이상한데 모집단은 분포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인데 균등 분포인데 2개를 던져가지고 표본 평균을 내도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모양. 5개를 던져서 표본 평균의 분포를 해도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러면은 모집단은 균등 분포인데 2개 던져도 노멀 디스트리뷰션 모양, 5개 던져도 노멀 디스트리뷰션 모양, 10개 던져서 평균의 분포를 해도 노멀 디스트리뷰션 모양이 나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관찰한 거예요. 누가? 베르누이가 그랬어요. 원래 제일 처음에는. 모르지. 그 전에 누가 또 했을 수도 있는데 처음으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이 베르누이라고 문헌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가 관찰한 내용에 의하면은요, 최초의 관찰 내용은 어땠냐면, 근데 지금 왜 이게 이제 지금 우리는 저는 수학과 출신인데 우리는 왜 수학이 낳은 통계학 의 확률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그젝트한 증명을 하지 않냐면 통계학 입문이라서요. 이제 이거를 이그젝트한 증명을 보시고 싶으시면 수리통계 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를 통해서 그냥 관찰만 하는 거예요. 최초에 뭘 관찰했냐면 모집단이 정규 모집단이면 모집단이 그러니까 정규로부터 왔으면 표본도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루고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그러니까는 이거 해볼까요? 모집단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고 평균은 뮤 분산은 시그마의 제곱이면 걔의 표본도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지금 한 말에는 완전 틀린 말이 있죠. 표본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건 표본 분포를 말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요.
표본의 평균의 분포, 즉 표집 분포도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뤄서 표본의 평균의 분포도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루는데, 모평균은 표본 평균이 따르는 모평균은 모평균하고 같은데 분산은 되게 조금 뾰족하더라. 뭐에 따라서 뾰족하냐면은 내가 몇 개나 뽑았는지에 따라서 뾰족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모집단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처럼 안 생겨도, 지금 얘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아니잖아요. 뭐예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잖아요. 모집단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아니어도 그래도 표본의 분포 아니고요. 표본의 평균의 분포, 즉 표본의 통계량의 분포 중에서 일부인 표본의 평균의 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루면서, 그래서 표본의 평균의 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루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모수는 여전히 뮤하고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라는 거를 뭘 했냐면 우리가 관찰했어요. 누구처럼? 베르노이처럼 관찰을 한 거죠. 그럼 우리가 관찰한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관찰한 거 보면 모집단이 지금은 이제 그냥 되는 대로 생긴 건 아니고 대칭 완전한 시메트릭이잖아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니까. 그래서 대칭이면 평균의 분포도 대칭처럼 이루지만 말하자면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모양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종 모양으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요런 평균하고 분산은 이런 관계에 있더라. 좀 더 뾰족해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지금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식으로 이야기한다. 뭐 어쨌든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평균이 뮤이고, 그러니까 모집단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아니라도 그 모집단에게는 평균도 있고 분산도 있기는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인 어떤 분포가 있어요. 어떤 분포인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대칭인 분포로 본 거지. 그래서 어떤 분포가 있는데 그 분포로부터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을 했겠지. 그런데 그 애를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을 한 번만 뽑은 게 아니라 표본 평균이 분포식이나 있으려면 여러 번 뽑았어요. 여러 번 뽑았더니 표본 평균은 어떤 분포를 갖냐면 n이 클수록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인 정규 분포하고 비슷한 모양을 갖더라는 거예요. 이걸 식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예를 식으로 표현을 하면 모집단이 어떤 분포더라도 표본 평균의 분포는 표본 분포 아니고요. 표본 평균의 분포야. 표본 평균의 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루면서 뮤하고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모수로 갖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단서가 있어. 무슨 단서가 있냐면 어떠한 단이 있냐면 n이 클수록이라는 단서가 이제 규제 조항 이런 이렇게 뭐라고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규제 조항이라 합시다. 규제 조항은 아닌데 단서가 있어. 이제 이렇게 단서가 달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베르누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와, 그러면은 모집단이 있잖아. 이게 균등 분포여서 그런가? 이게 우리가 주사위는 균등 분포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가? 이런 의문이 당연히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비균등 주사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령구 같은 거죠. 비균등 주사위가 뭔지 알죠? 그래서 그 주령구 같은 걸 했는데 모집단은 1이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예를 들어 6도 그 면이 넓고 3이나 4는 면이 이렇게 조그만한 그런 비균등 주사위를 12번 던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모집단의 분포는 지금 노말도 아니고 유니폼도 아니고 대칭도 약간 대칭이네요. 조금 대칭이네요. 여기가 비대칭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약간 대칭인데 많이 대칭인 건 아닌 그런 분포로 했어요. 그래서 12번 표본을 구한 거야. 12번 표본을 구해서 거기서 어떤 통계량을 계산했냐면 표본 평균이라는 통계량을 계산을 했어. 그럼 표본 평균이 분포식이나 있으려면 12번 던지는 거를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네 세트, 다섯 세트 여러 세트를 했어야 됐을 거잖아요. 그거를 몇 번이나 하냐면 3,000번 던졌어. 3,000번. 12번씩 3,000번 던졌어. 12번을 한 세트로 해서 3,000번 던졌어. 그랬더니 모양이 이런 모양을, 표본 평균의 분포가 이런 모양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대칭
대칭이랑 비슷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완전 비균등하게, 그러니까 1이 굉장히 면적이 넓고요. 뭐 5가 면적이 좀 되게 좁고 그다음에 6이 조금 더 넓은 이런 그 비균등 주사위로 12번 던졌어요. 12번 던지고 12번 던진 거의 평균은 한 번만 있잖아. 그죠? 이게 12번 던진 거의 한 번 평균이 아니고 12번 던을 되게 여러 번 던졌어. 몇 번을 던졌냐면 1000번 던졌어. 12번씩 1000번을 던졌어. 그러면은 표본 평균이 뭐를 이루겠어요? 분포식이나 이루겠지. 분포식이나 이루니까 여기가 제일 뾰족한 데가 조금 달라서 그렇지 생긴 모양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이 관찰 결과로서 우리가 뭘 아냐면은 다음과 같은 것을 아는 거예요. 모집단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면 표본의 분포가 아니고요. 모집단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면은 표본의 분포 아니고 표본 평균의 분포. 표집 분포죠. 표본 평균의 분포라는 말 자체는 표본 평균을 여러 세트를 뽑아서 거기서 전부 다 표본 평균을 구해가지고 분포를 찍어봤더니 분포가 생겼는데 그 분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루더라는 걸 하나 관찰을 했고, 두 번째 관찰은 균등 분포에서 그렇게 했더니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룬다는 걸 관찰을 했고, 비균등 분포에서도 했더니 n이 뭐 12번, 15번 몇 번 했나요? 12번 이렇게 했더니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완전한 비균등 분포이고, 지금까지는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디스크리트 버전일 거 아니에요. 이산형 버전일 거잖아요. 그러면 컨티뉴어스 버전으로 한번 보자. 연속형 버전으로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는 못해요.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지수 분포인데 이렇게 생겼어. 이 지수 분포의 평균은 0.5고 분산은 0.25였어요. 이런 지수 분포에서 5개짜리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걸 여러 번 평균을 냈어. 그랬더니 표본 평균에는 분포가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포가 평균은 0.5, 분산은 0.05짜리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30개짜리 n을 30개짜리를 한번 뽑아서 표본 평균을 한번 구하고 그걸 여러 세트 해가지고 표본 평균의 분포식이나 구했더니 어머, 이렇게 완전한 비균등 분포인 에서도 n을 30개를 했더니 굉장히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딱 대칭적인 모양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된다는 사실을 관찰을 했어요. 지금 아까는 뭘 관찰했냐면 모집단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었을 때 한 버전 관찰했죠. 두 번째 버전은 모집단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아니지만 대칭인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었을 때 관찰했죠. 지금은 뭐에 대해서 관찰했냐면 모집단이 분포가 대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되는 대로 생긴 분포야. 아주 극단적으로 지수 분포는 한쪽으로 치우친 분포잖아요. 이런 극단적인 분포에서도 어떤 조건이 붙으면, 그래 아까 단서라는 말을 대체할 조건이란 말이 생각이 안 나서 그랬어. 어떤 조건이 붙으면 평균의 분포는, 이 뜻은 표본 평균의 분포라는 거는 표본 평균 자체를 여러 세트 뽑아야 됐겠지. 여러 번 뽑아야 됐겠지. 이러면은 표본 평균의 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가더라. 이거를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한 거예요. 그리고 평균하고 분산은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를 관찰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해결해 봅시다. 모집단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면 표본 평균은 몇 개를 뽑아도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에요. 표본 평균의 분포는. 대칭이면 한 12개, 15개 정도 뽑으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가더래요.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대칭이 아니면 어떠냐 하면 많이 뽑아야 표본 평균의 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가요. 근데 얼마나 많이 뽑아야 되냐면 5만 개 이런 게 아니고요. 30개 정도만 뽑으면 많이 뽑은 걸로 쳐주겠다 이거예요. 자, 이제 이와 같은 관찰 결과로서 우리가 중심극한 정리를 유추해 봅시다.
자, 중심극한 정리를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뭐든지 글로 배우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어렵게 글로 읽어볼게요. 중심극한 정리는 자료가 관찰된 모집단의 분포가 실제로 정규 분포가 아닌 경우에도 중심극한 정리에 의하면 정규 확률 분포를 이용한 추정량의 근사 확률을 구할 수가 있어서 모든 형태의 자료에 있어서 평균과 분산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중심극한 정리의 의이고, 개의 뜻은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확률 분포로부터 크기가 n인 확률 표본을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은 이렇게 생긴 표본 평균 얘네들은 분포를 이루는데 그 한 번만 뽑은 게 아니고 여러 번 뽑았는데 분포를 이루는데 어떤 분포를 이루냐면 정규 분포하고 되게 비슷한 분포를 이루는데 결국은 정규 분포를 이루는데 어떤 정규 분포를 이루냐면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이루는데 맨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n이 클수록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n이 크면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와 근사한 분포를 갖는다. 이게 중심극한 정리의 글로 배운 설명이에요. 말이 너무 어렵잖아, 그지? 자, 그래서 좀 쉽게 이게 쉽게라고 할 수는 없는데 있잖아. 정리를 해볼게요. 중심극한 정리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게 핵심이에요. 지금 제가 왜 이제 핵심부터 얘기하냐면 종이 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얘기는 꼭 해야 되니까. 자, 중심극한 정리는요, 표본의 분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표본 평균의 표집 분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을 여러 번 뽑은 거지. 봐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지금 알람 울리잖아요, 그죠? 지금 알람이 울렸거든. 알람이 울려서 시간은 다 됐지만 요거 정리할게요. 자, 표본 평균의 분포는요, 물론 대전제가 있어. 단순 이미 추출해야 해. 자, 모집단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면은요, 말을 해볼게. 표본 평균의 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평균은 뮤이고 분산은 모집단보다 뾰족한데 아무렇게나 뾰족한 게 아니라 자기가 표본을 몇 개 뽑았는지에 따라서 뾰족하다. 이게 정확 분포에 대한 중심극한 정리예요. 두 가지 버전이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버전이 있고 두 번째 버전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중심극한 정리의 제대로 된 정의인데 첫 번째 거를 알아야 두 번째 거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모집단은 이게 더 중요한데 이미 빨간색을 써서 핑크색으로 보라색으로 해볼게요. 모평균이 뮤이고 그냥 평균과 분산이 있는 무슨 아무렇게나 생긴 분포야. 거기에서 표본을 뽑아. 거기서 표본을 뽑는데 표본을 한 번만 뽑는 게 아니겠지. 여러 번 뽑아. 여러 번 뽑으면 표본 평균은 분포가 생겨. 그런데 아무렇게나 할 때만 분포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무려 표본을 크게 뽑으면 어떤 분포로 자꾸 찾아 들어가냐면 노멀 디스트리뷰션 분포로 자꾸 비슷하게 들어가고요. 평균은 뮤이고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에요. 근데 얼마나 크게 해야 되냐면 30개 이상을 뽑아야 크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중심극한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중심극한 정리는 근데 있잖아, 이게 지금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설명할 게 좀 많아가지고, 근데 요 앞부분 여기가 되게 마치 뭐 같은 거냐면 리뷰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침 잘 됐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5월 6일 수요일 수업은 끝내고요. 다음 5월 11일 월요일 수업에서는 중심극한 정리에 미처 다 말하지 못한 리뷰 이 페이지를 리뷰로 삼아서 설명하고 7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별것도 아닌 7장을 굉장히 길게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